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물은 극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름은 무극성이어서 아예 혼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계면활성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세제나 비누 같은 걸 넣어주면 물과 기름이 섞이는데요. 바로 이 활성제가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을 어울리게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제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독특, 성격도 각각. 그래서 서로 섞이기 힘들 때가 많죠. 하지만 물과 기름도 비누 하나면 잘 섞이는 것처럼 우리 사람 사이에 누군가 이 활성제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서로 어울릴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 사이 친하게 해주는 존재,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좋은 일 아닐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 송파구 유대길 한의원의 유대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유대길 원장님 모시고 안면 비대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지난 시간에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해야지만 척추 관련 질환 그리고 또 관절염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오래 유지를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또 너무 오래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런 자세들이 다 우리 건강을 좀 해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뭐 척추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안면 비대칭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으신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사실은 관심이 많거든요. 네, 성형외과도 아닌 한의원에서 어떻게 안면 비대칭을 치료하지 하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턱관절 교정을 통해 이제 틀어진 얼굴을 어떻게 반듯하게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면 비대칭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 설명 들으시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턱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턱 끝에서 이 각진 부분까지 우리가 턱의 몸체라고 하고요. 몸체. 네, 그다음 그리고 요 위에서 이제 턱 각진 부분에서 턱 관절까지 올라오는 부분을 그 하악지라고 합니다. 하악지요? 네, 하악지라고 하고요. 가지라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턱관절이 만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통 하악가두라고 하는데요. 네. 그 첫 번째 이제 골격성자 비대칭이 있는데요. 위턱뼈나 이제 아래턱뼈. 그러니까 아래턱뼈 중에서는 이제 하악가두의 발육이 이제 양쪽이 다르다든가 한쪽이 닳았다든가 이런 게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하악가지의 이제 길이나 이제 그리고 경사도의 차이. 그리고 하악 몸체의 좌우의 이제 뭐 크기나 길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턱 끝에 이제 국소적 비대칭
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제 뼈 모양의 비대칭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치과적 원인이 있고요. 이제 뭐 덧니나 뭐 치아가 뭐 뒤틀렸다든가 빠지니 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능적 비대칭으로 상악의 악궁이 좁아서 이제 상악이 그 정상적인 교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치아나 악궁 간의 잘못된 맞물림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골격성으로 이제 그 비대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턱관절의 만섬염증으로 하악가도의 높이가 이제 감소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편측 저작에 의해 근육의 비대칭적 발달과 안면마비 같은 내신경 손상에 의한 안면 부위 근육의 위축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그 안면마비가 오래된 경우와 이제 골격성이 이제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치료가 굉장히 간단하고 그 위험하지 않고 통증도 없으면서 비침습적으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은 네. 대부분 이제 선천적인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안면 비대칭이 주로 이렇게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을 하나요?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아. 대부분 이제 골격성을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해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골격성인 경우는 이제 평소에 이제 어릴 때 이제 그 유전적인 요인도 조금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이제 그런 결과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생활하면서 이게 커가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기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치과적인 문제는 그 치과에서 뭐 빠진이라든지 뭐 치아에 뭐 돌아간다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금방 치료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사실 근데 저희가 안면 비대칭이라는 게 네.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또 주위에서 또 평소에 잘 모르다가 네. 뭐 친구들끼리 뭐 소위 말하는 셀카를 찍는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증명사진을 찍을 때 네. 좀 삐뚤어져 있다거나 뭐 이런 거를 좀 종종 보게 되거든요. 네네. 네. 이런 걸 또 턱관절 장애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대칭은 대부분 관절 장애를 동반하고 있고요. 턱관절의 이제 불균형이 어떻게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는지 이해하시려면 우선 이제 두개골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네. 그 보통 이제 사람의 두개골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두개골 그러니까 이제 머리뼈는 15종류 총 23개의 뼈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머리뼈는 이제 뇌에서 보호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래턱을 제외하고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뼈들이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원장님. 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제 당연합니다. 그 두개골은 이제 4개의 종류로 나뉘는데요. 크게 이제 네 머리뼈, 네. 이제 두개강을 형성하는 거고요. 얼굴 머리뼈, 귀 속뼈, 그다음에 혀의 뼈로 이제 크게 4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 우리 그 상근 있잖아요. 코 여기 폭속 들어간 부분 그 이제 부위와 이제 요 귀 뒤에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어요. 네. 그 길을 이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을 이제 네 머리뼈라고 하고요. 네, 네. 그 아래쪽을 이제 얼굴 머리뼈로 이제 구분합니다. 네 머리뼈는 이제 뇌가 들어가 있는 이제 두개강을 형성하고요. 그 6종류의 이제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이제 그 두종골이나 뭐 측두골, 뭐 전두골, 이마 있잖아요. 그리고 뭐 후두골,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얼굴 머리뼈는 이제 말 그대로 얼굴의 형태를 잡아주는 이제 8종류의 뼈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상악골이라든지 비골, 이제 그다음에 관골, 뭐 이제 그 입천장에 있는 구개골, 뭐 이렇게 이제 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속뼈는 이제 가운데 귀에 이제 중위에 이제 위치하여서 네. 이제 고막을 통해 들어온 소리가 이제 그걸 크게 하여서 이제 속기로 이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뼈로서 좌우에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골이라고 불리는 이제 목불뼈는 이제 목 앞에 위치해서 이제 그 아래턱의 위치를 잡아주면서 씹는 기능과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을 보조하는 뼈로서 다른 뼈와 연결되거나 관절을 형성하지 않고 이제 한 개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귓속뼈를 빼고 이제 23종류로 보기도 하고요. 혹은 뭐 설골을 빼고 28종류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도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이들 머리뼈는 이제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턱관절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 섬유 조직으로 결합된
섬유 관절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네. 그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없다는 견해가 많은데요. 네. 도리어 저는 이제 그만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더 긴밀하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마뼈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아 시기와 출생 직후에는 이제 두 개의 뼈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가 생후 2년쯤 지나게 되면은 이제 한 개의 뼈로 합쳐지는데요. 머리뼈의 움직임이 필요 없었다면 다른 머리뼈들도 같이 합쳐지지 이제 관절로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네. 맹장 같은 거는 뭐 떼내도 뭐 무방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유익균 같은 것들이 뭐 피난처다 뭐 이렇게 네네네. 나중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죠. 결국에 뭐 필요 없는 뼈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턱 관절의 네. 불균형이 어떻게 안면 비대칭까지를 유발을 시키나요? 네.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네. 내 머리뼈 중에서 이제 날개를 펴고 있는 나비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저평골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뼈가 있습니다. 네. 이 나비뼈는 이제 머리뼈 바닥에 이제 딱 중앙에 이제 위치하면서 8종류의 뼈와 머리뼈와 이제 그 직접적으로 관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면 윤곽을 이루는 뼈와도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뼈인데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저평골이 이제 틀어지게 되면 이제 톱니바퀴처럼 이제 맞물려 있는 얼굴뼈가 뒤틀리면서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평골 단독으로 이제 안면 비대칭을 유발할 수는 없겠죠? 저 아무래도 뼈는 혼자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근육하고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머리뼈 중에 가장 큰 운동성을 가지는 게 이제 턱관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턱을 움직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작근 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저평골의 날개 돌기에서 기시하는 이제 안쪽 날개근과 가쪽 날개근 두 쌍이 이제 하악골에 부착이 됩니다. 아래턱뼈예요. 네. 그래서 이제 턱관절의 불균형은 그 저평골의 뒤틀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게 되면 이제 턱관절의 불균형은 저평골의 뒤틀림을 유발해서 안면 비대칭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저평골은 이제 비중격을 이루는 이제 벌집뼈와 보습뼈에 직접 관절을 하고 있어서 네. 저평골의 위치 변화는 콧뼈의 뒤틀림을 유발하여 이제 비중격 만격증도 발생시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비강의 구조가 틀어지면 이제 만성적인 이제 비염과 축농증을 유발하고 그게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나비뼈 말고요. 아래턱과 이제 직접 맞닿아서 이제 상호작용하는 뼈가 위턱뼈인데요. 네. 위턱뼈는 이제 얼굴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안면 형태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래턱이 틀어지면 당연히 얼굴이 반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턱이 직접적으로 이제 씹을 때 맞닿는 부분이 위턱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아래턱이 틀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위턱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턱관절 그러니까 아래턱뼈가 이제 틀어지게 되면 그게 직접 맞닿는 위턱뼈와 그 나비뼈가 틀어지면서 이제 두 개 골에 이제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놀라운 게 그냥 뭐 턱뼈가 뭐 조금 틀어졌다, 뭐 턱관절이 뭐 안 좋다. 이게 아예 콧뼈를 뒤틀리게 해서 비염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뼈 크기 자체가 달라서 정말 뭐 두개골의 변형이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보통 이제 그 얼굴 한쪽에 이제 강대뼈가 이제 뭐 도드라진다든가 나와 있으면 한쪽에 뼈가 커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사실은 이제 두개골의 뒤틀림에 의해서 돌출되거나 함몰되어 보이는 것이지 뼈 자체의 크기가 다른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마찬가지로 아래턱의 비대칭으로 한쪽은 각져 보이고 뭐 한쪽은 V라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아래턱의 균형을 맞춰주면 대칭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뼈 자체의 크기가 다른 경우라도 좌우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바르게 교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편차가 심한 골격성 비대칭의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한지 또 어느 정도 치료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첫날 오시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골격성 비대칭이신 분들은 대부분 일단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기 때문에 알고 오십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말고 이제 그냥 기능성으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아래턱의 위치를 맞춰주면 그게 뼈 자체 이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틀어져 있던 뼈가 어느 정도 위치로 첫날에도 위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교정이 될 수 있다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얼굴이 틀어져도 좀 문제긴 하지만 사실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흔히들 말하는 좀 난 사각턱이다 네. 뭐 라든지 뭐 주걱턱이다 뭐 이런 네. 것들 좀 네. 미용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도 치료가 좀 되나요? 네, 그 보통 이제 사각턱이라고 하면 이제 몸체와 이제 하악 가지가 만나는 부위인 하악각 있잖아요. 이 부분. 네네. 이 부분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물론 그 부위의 뼈가 이제 유달리 큰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 실제로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교근의 과긴장이나 윗니와 아랫니가 꽉 물려서 이제 이게 고경이 이제 낮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살짝 이게 너무 꽉 물리게 되면 이게 턱이 이렇게 딱 다물어지겠죠. 네. 근데 살짝 벌어지면 이렇게 턱이 각이 좀 커지잖아요. 아, 그렇게 네네. 되면은 실제적으로 요 각 자체가 너무 각지거나 뼈가 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높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이가 잘못돼 네, 있었다. 각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교근의 이제 각인장으로 이제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턱관절 교정을 통해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면 사각턱이 많이 완화가 이제 되고요. 네네. 윗니와 아랫니가 꽉 물려 있는 경우에도 턱관절 교정을 통해서 아래턱의 위치를 이제 정상적인 위치로 조절해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면 윗니가 이제 아랫니를 완전히 덮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잘 관찰해 주시고요. 또 아래턱이 많이 나와서 양악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수술하지 않고 아래턱을 뒤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턱관절 사실 공간을 딱 보면 이게 이제 뭐 아래턱을 뒤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네. 불가능해 보이는데 두개골이 하나의 뼈가 아닌 이제 22개의 뼈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입체적으로 조절을 해주면 비수술적 요법으로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위아래에 씹는 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래턱을 한쪽으로 틀어서 씹기 때문에 그 안면 비대칭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걸 네. 이제 오랫동안 방치해 둘수록 조금 더 치료가 좀 어려워지죠? 그렇죠. 예, 그게 오래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격성으로 이제 뼈 자체가 한쪽으로 힘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그것도. 그리고 오래 걸리면, 이제 오래 됐을수록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시간이 더 걸리고, 예. 네. 많은 노력이 이제 요구가 되는 거죠. 예. 계속 골격적으로 이제 뭐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신경이 좀 네. 이제 마비되는 그 구안하사라고 있잖아요, 장님. 그런 경우로 좀 약간 안면 비대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입이 약간 삐뚤어져 있는데 네. 이런 신경적인 안면 비대칭도 좀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그 예전에 한번, 그땐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였는데, 네네. 70대였나? 그랬는데, 70대 초반에 그랬는데, 20, 30년 되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게 자꾸 치료가 안 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오셔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턱관절 교정만 받으신 건 아니고 약물 치료도 같이 하셨어요. 네. 다른 이제 그걸 신경을 살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약들을 이제 그게 약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네네. 한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단을 통해서 그걸 해주니까 훨씬 더 많이 이제 좋아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뭐 턱관절 같은 경우에 많이 좀 비대칭이 있는 분들에게 네. 좀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내가 안면 비대칭인지 사실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네. 좀 스스로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평소에 웃거나 말할 때 입이 이제 한쪽만 올라가거나 네. 입이 비뚤어진 경우입니다. 네네. 그 또 이제 좌우의 눈이 짝짝이거나 한쪽 눈에만 이제 쌍꺼풀이 있다거나 한쪽의 강대뼈가 유난히 돌출된 경우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양쪽 이제 눈가에서 입가까지 이제 그 거리가 차이가 나거든요. 예,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면서 코가 휘어져 있거나 또 한쪽 턱은 각이 져 보이고 또 한쪽은 가름해 보이는 비대칭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턱관절이 틀어지면 뭐 눈도 좀 쌍꺼풀이 짝짝일 수도 있고 예, 이런 그렇죠. 경우들이 예. 생기네요. 그러면 좀 실제 치료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남성분들보다는 확실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안면 비대칭 문제로 이제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요. 네. 20대 중반에 이제 대학교 졸업 예정이신 이제 여성분이 계셨는데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이제 골격성 안면 비대칭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기도 무섭고 네. 또 재활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고 내원하셨는데요. 이제 가고 싶은 회사가 이제 고객을 직접 이제 얼굴을 대하는 이제 서비스 회사라서 네. 외모를 중요하게 보는 곳이라 이제 삐뚤어진 입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다른 건 다 합격했는데 마지막 최종에서 아. 이제 입이 삐뚤어져서 이제 네네. 떨어지고 막 그래서 이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내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턱의 균형을 맞춘 치료를 이제 석 달 정도 이제 하신 후에 이제 다시 면접을 보시고 합격했다고 이제 너무 좋아하신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수술적 치료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원장님?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저번에 이제 턱의 균형이 이제 그 네 가지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하, 좌우, 전후, 수평 균형이 있다고 했는데 안면 비대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좌우 균형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네. 좌우가 이제 비대칭 경우가 많은데 그 턱의 이제 균형, 그러니까 두개골에 대한 이제 아래턱의 균형 위치를 맞춰주는 그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틀어져 있던 게 이렇게 오면은 이제 바로 오지를 않거든요. 네. 그게 왜냐면 이게 그쪽으로 몸이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세팅이 되도록 이제 뒷목하고 이제 척추하고 이제 이쪽을 같이 봐줘야지 이게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만 자꾸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뒷목하고 척추 이쪽을 다 같이 풀어주면은 정상적으로 위치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턱이 이제 틀어진 게 안면 비대칭이 왜 그 중요하냐면요. 사실 아까 뼈가 여러 개로 돼 있다 했잖아요. 네. 그 구멍 사이로 신경이나 혈관 이런 것들이 다 지나다녀요. 근데 그럼 턱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멍들이 막 비틀리거든요. 네. 좁아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뭐 혈류순환 장애로 인해서 당연히 뭐 어떤 이제 그 영양 같은 거 제대로 못 받고 하면 회복될 것도 제대로 회복이 못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르게 해주면은 이제 같이 그게 다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근데 또 이게 사실 계속 자세가 틀어지거나 이러면 다시 또 재발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네. 또 틀어지거나 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턱을 이제 정상 위치로 보내가지고 그게 다시 안 틀어지게끔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이제 재발을 안 하게끔 한 게 그게 뭐냐면은 치료는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다시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바른 자세나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게 그게 다시 안 틀어지게끔 하는 거고요. 물론 엄청 심하게 나쁜 자세를 하지 않는 이상 다시 틀어지진 않습니다. 이만큼 해서는. 예. 그렇지만은 너무 엉망으로 생각하면은 또 다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그 몸 이제 그 생리통이 낫고 나서 이제 자기는 이 정도면 나았겠지 싶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막 안 좋은 자세로 입고 막 그랬대요. 네네. 특히 또 뭐 기타 치거나 이러면 자세 안 좋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생리통이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자세를 또 다시 잡아주니까 이제 그게 다시 좋아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아, 네. 어쨌든 그 학생도 뭐 턱관절 교정을 해서 또 예. 이제 좋은 취직 자리도 얻고 예. 또 예쁜 뭐 얼굴도 뭐 이렇게 예. 예쁘다기보다 뭐 바른 얼굴도 뭐 되찾았으니까 예. 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뭐 그런 예. 생활 습관을 계속 길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화분 키울 때 이 네. 식물이 이제 건강한지 안 한지, 시들한지 어떻게 제일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꽃잎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꽃의 색깔이 싱싱하고 이쁘면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너 요즘 얼굴색 좋다?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얼굴색이 밝고 윤택하면 이제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이제 네. 얼굴이 대칭인지 아닌지를 이제 무의식적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배우자로 부를 때요? 예. 네네. 그 본능적으로 건강하고 우울한 유전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 보시면 이제 유명한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운동 잘 하시는 분들 네네. 보시면 대부분 딱 거의 정확하게 대칭이에요. 아, 얼굴. 그래요? 예, 잘 보시면. 근데 얼굴이 비대칭이신 분들은 대부분 좀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얼굴이 비대칭인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위장 장애, 분노 성향, 두통, 수면 장애, 뭐 집중력 저하 등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풀린 눈, 부모님들이 이제 애가 눈이 풀려 있으면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얼굴 상태가 이제 건강의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턱관절 장애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얼굴이 틀어지면 이제 척추와 골반도 이제 틀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바른 척추는 이제 바른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안면 비대칭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척도이므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데 보이는 얼굴만이 아니라 척추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지 진정한 의미의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굴은 뭐 외모의 뭐 척도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굉장히 또 바른 자세와 바른 생활이 얼굴에 묻어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유대길 원장님 모시고 안면 비대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 유대길 원장님께서 안면 비대칭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지락입니다. 바지락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바지락은 네.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 보통 바지락 하면 이제 칼국수를 많이 그쵸. 떠들었어요. 예. 네. 그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데 주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조개인 바지락은 네. 대합과에 속하는 작은 바다조개인데요. 네. 갯벌에서 이제 어업인들이 이제 호미로 이제 갯벌을 긁을 때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바지락해서 바지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네. 바지락은 이제 우선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데요. 간에 좋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지락에는 이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이제 베타인과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숙취를 해소해주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술을 과하게 마셨다든가 잦은 음주로 인해서 피곤하신 분이라면 바지락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지락은 이제 빈혈 예방에도 이제 도움을 줍니다. 네. 빈혈은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을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바지락에는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아연과 칼슘 등의 미네랄과 네. 비타민 1, 2도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 바지락은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시키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근육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비만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원장님, 바지락은 또 언제가 또 제철인가요? 바지락의 제철은 2에서 4월이고요. 산란기는 이제 7, 8월인데요. 산란기에는 이제 독소가 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름철을 제외한 계절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바지락은 이제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평소 몸이 냉한 분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 딱 제철이니까 또 네. 바지락 칼국수 한번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바지락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길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남편 상담하고 싶거든요. 아, 네, 그럼 남편분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75 정도 되고요. 네. 체중은 70kg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나이는 46살이고요. 한국 나이로. 아, 네. 지금 제 옆에 유대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가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제 술, 담배는 전혀 안 하고요. 네.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주 3회 이상 수영 1시간 이상 하고 이제 홈짐이라 그래서 집에서 홈 트레이닝 같은 것도 이제 하고 네. 제가 봤을 때 체질적으로 이렇게 살집이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체질이긴 한데 체중은 그래도 그 키에 꽤 나가는 거라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리고 잠도 제 생각에 한 6시간은 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원래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피곤하다고 네네. 그런 말을 이제 자기도 하면서 미안해하는데 네. 피곤하다라는 말을 하고 네. 주말에도 이제 이렇게 이틀 쉬었는데도 참 피곤하네 이런 말을 이렇게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이도 이제 46이면은 또 남자들도 뭐 갱년기 그런 게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제 보통 이제 나이가 40이 넘으면 이제 네. 동의보감에 음기가 자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음기가 자반한다는 거는 내 몸에 이제 네. 쓸 수 있는 이제 휘발유가 많이 좀 달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게이지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되셨고요. 그 소화 같은 네. 거는 잘 드세요? 제가 봤을 때 잘 먹어요. 잘 드신다. 네.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는데. 양도 많고. 잠도 이제 물론 이제 좀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수면이 뭐 이렇게 잠을 많이 자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엔 불면도 좀 심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직장이니까 다들 바쁘잖아요. 수면을 많이는 못하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5시간 반, 6시간은 자거든요. 네네.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주무시는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뭐 직장인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아마 이거 보통 남자들은 이제 그 체력이 네. 딸린다고 하면 이제 그 네. 피곤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연세가 드시면 이제 그 콩팥이나 이쪽으로 이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콩팥은 이제 그 신장을 꼭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네. 그 밑에 이제 뿌리가 좀 약해지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사람에 네. 따라서 조금씩 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남자들은 이제 네. 그 정이 부족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네. 좀 보충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마른 체질이니까 뭐 뚱뚱하고 이런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 근육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서 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뭐 찌꺼기가 많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그쪽을 네. 채워주면은 이제 이게 될 것 네. 같아요. 피곤하다고 남자들 보통 피곤하다면 어쨌든 네. 모든 기능이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네. 예, 그걸 계속 놔두지 마시고 그게 만약에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이게 네. 이제 그 자세는 뭐 틀어져 있잖아요. 자세가 틀어지면은 그 우리가 자세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몸이 틀어지게 되면 계속 이제 순환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이게 네. 뭐 그 회복이 될 수가 없죠. 밤에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밤에는요. 네. 그 근데 아침에도 찌뿌둥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는 시간에 내가 그러니까 면역 활동도 사실 잘 때 일어나거든요.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밖에 네. 우리 낮에 활동할 때는 이제 외부 쪽에 이제 그 잡혀 먹을까 이걸 이제 그걸 하는 시간이고 밤에는 잘 때는 내 몸 안에 이상이 네.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걸 고치는 시간인데 그게 네.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제대로 안 채워진다는 거니까 그 네. 원인을 잘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네. 또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대충 이제 키나 몸무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그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뭐 굉장히 좀 잘 움직이는 타입이세요? 원래 평소에? 글쎄요, 뭐 회사원인데 잘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잽싸고 날쌘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잘 움직이신 편이면 너무 좀 네. 과도하게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운동이 꼭 이제 너무 또 좋다고 해가지고 운동을 너무 또 이제 내가 피곤할 정도로 하시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런 것도 잘 네.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또 몸이 틀어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제 안에 몸을 이루는 이제 구성물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수도 꼭지가 막혔는지 아니면은 수도 네. 물이 부족한지 그걸 좀 판단을 받아보시고, 예, 치료를 네. 받으시면 이제 좋은 피곤한 걸 훨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언니랑 같은 쌍둥이인데요. 아, 언니 네. 좀 상담. 네. 아, 그럼 언니분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 저기 160이고요. 나이는 60이고 몸무게는 56kg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유대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언니분이 뭐 어디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매일 자주 그렇게 머리가 두통이 심하다고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응급실도 막 실려가고 예. MRI도 찍어보는데 별 예. 증상이 없다고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또 허리가 이렇게 자주 아프다고 그러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 예. 왜 그런지. 두통은 이제 보통 이제 보통 이제 MRI 많이 찍으시는데 MRI 이런 거 찍는 거는 이제 보통 중풍이 있거나 아니면 뇌종양이 있는가 이걸 알아보고 찍으시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이제 그 뒷목에 이제 근육 긴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는 이제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혈관성 두통이 이제 편두통 아니면은 또 이제 군집성 두통이라 근데 제가 보기엔 응급실을 갈 정도면 군집성 두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요, 이게 사실 양방에서는 두통에 대한 원인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진통제 처방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요 뒷목이나 이런 쪽을 풀어져 가지고, 이제 그게 제대로 이제 목에 긴장된 게 풀리면 거의 대부분 다 여기 같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언니가 비염은 없어요? 비염은 없어요. 아, 비염은 없고요.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이쪽 뒤에 이제 그 문제 같아요. 예. 그 목 쪽이 문제인데, 근데 다른 거는 또 봐야 그 성량이 어떻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이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술 같은 건 안 드시죠? 예, 그런 거는 뭐 안 마시고요. 소화도 잘 된다고 그래요. 아, 소화도 잘 되시고, 네, 많이 움직이시는 편이에요? 많이 움직여요. 등산도 많이 다니고. 엄청 활동적이신 분이네요. 활동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움직여서 예, 활동량이 일단 많이 움직인다는 건 내가 그만큼 에너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네. 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위로 더 이제 솟구친다는 거. 깔아지는 분이 있고 솟구치는 분이 있는데 두통은 대체로 이제 위로 이제 잘 솟구치는 분들이 많이 오는 양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조절해 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 주시면서 만약에 몸이 틀어져 있거나 이제 뒷목이 많이 뭉쳐 있으면 그걸 풀어주는 치료를 하면 제가 보기엔 괜찮아집니다. 두통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이제 뭐 응급실 가고 막 이런 두통들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것도 치료가 잘 되니까 두통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자꾸 진통제를 드셔서 해결하려고 하면 나중에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당장 이제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한두 달 정도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아, 예. 네, 어머니 군집성 두통으로 좀 의심이 간다고 합니다. 네,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한번 치료나 아니면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뒷번호 1845 쓰시는 분입니다. 나이는 61살이시고요. 몸무게는 70kg, 그리고 키는 167cm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지하철이나 터미널 같은 그런 좀 약간 막힌 공간에 터널 같은 곳에 가시면 좀 답답하다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혹시 공황장애는 아닌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떤가요? 뭐 일단 뭐 정확한 진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 불안장애 그쪽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양방에서 이제 공황장애다 아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서 치료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증상을 같이 이제 한 방에는 공황장애라는 이제 그런 이제 병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좀 몸이 허해도 이제 그런 게 올 수가 있거든요. 몸이 안 좋아도 내가 몸이 자꾸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그런 게 있어서 화도 잘 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 다른 상황을 다 봐야 되겠죠. 너무 간단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키나 이제 몸무게 봤을 때 그 살이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몸에 이제 그 기운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피부가 희고 이러시다면 몸에 이제 담음이 있거나 하면 조금 불안할 수가 있어요. 담음이요? 담음이라고 몸에 찌꺼기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이제 피가 부족해도 이렇게 불안한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마르신 분들은 이제 피가 부족하면 심장에 짜낼 게 없으니까 더 이렇게 막 긴장해서 짜내고 이러면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생각이 많다든가 아니면 너무 한 생각에 꽂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잠이 안 오면서 또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돼 있다면 그 불안한 증상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다 보셔야 그럼 만약에 같습니다. 이분이 담음이 좀 많은 분이라면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담음이 많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몸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담음이 많은 분들은 이제 몸에 돌리는 그게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몸을 맑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되니까 네.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하시고, 일단 저녁을 조금 작게 드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이런 음식 같은 거 조금 주의하시고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뒷번호 1058 쓰시는 분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했는데 독감에 걸려서 또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독감의 경우 발병 48시간 이내에 독감 치료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한다고 하는데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예방 접종을 했으니까 독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자칫 시간을 넘길 뻔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으면 독감인지 궁금하시다고. 아니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접종을 맞으면은 네. 이제 독감이 안 걸린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이 바이러스 제일 유행할 것 같으면은 그쪽으로 이제 예방 접종을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다른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은 독감이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또 이제 이틀 내에 갇혀서 독감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예방접종을 맞은 그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의 독감에 걸리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독감 예방접종 했는데 왜 걸리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독감 예방접종 맞고 또 감기가 조금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도리어. 그리고 뭐 독감이든 아니면 감기든 한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질병을 치료를 하나요? 한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시면 이제 침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하시면은 어쨌든 침 자체가 그 증상을 아예 없애주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을 짧게 만들어줘요. 치료되는 기간 자체를. 그리고 또 약간 증상을 약간 완화시키는 이제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침 치료도 한 이틀 이내에 맞으셔야지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감기가 오는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는 이제 또 감기약 같은 것도 처방 받으셔서 체력을 이제 면역력을 이제 보강시키는 약을 드시면 이제 같이 며칠 복용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방에서 그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하시더라도 같이 치료를 병행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양방과 그리고 한의학적인 그런 치료를 병행하시면 더 그렇죠. 급할 때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열이 너무 많이 뜬다든가 이러면 그럴 때는 꼭 필요할 때 한약으로 너무 심할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적절하게 병행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회복하는 거는 훨씬 한방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뒷번호 1487 쓰시는 분입니다. 어릴 때 사마귀가 생겨서 손으로 뜯은 적이 있으신데요. 그러고 나서는 버퍼질을 하면서 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그 사마귀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치료를 받아야 하냐고 하시는데요. 네, 그게 계속 불편하시면 치료를 받으셔야죠, 당연히. 근데 이게 30년 가까이 그대로 둔 사마귀가 치료가 되나요, 원장님? 치료가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치료가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바이러스냐 아니면 단순 그냥 포진성이 이런 걸 나눠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그게 자꾸 만졌을 때 번지면은 이제 번지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번졌으면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번지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셨을 것 같고 특히 애들 같은 경우도 이런 사마귀 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면역 쪽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사람 그 애기들 체질 보고 열이 많은 애들은 열을 조절해 준다든가 아니면 너무 이제 허약하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걸 좀 보태준 쪽 약을 쓰거나 면역력을 보태준 쪽을 쓰면은 같이 사마귀도 좋아지시더라고요. 당연히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마귀는 왜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나는 거죠. 예. 뭐 여드름이나 비슷한 건가요? 여드름하고는 조금 다른데 여드름 같은 경우는 좀 열이 많이 나는 경우가 좀 열이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도리어 이제 배가 차도 또 그러니까 여드름 양상에 따라 다른데 여드름이 막 곪고 막 누렇게 하고 막 붉게 올라오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열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좁쌀하게 좁쌀 올라오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곪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이 도리어 차다든가 뭐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다음 사연 받아볼 텐데요. 뒷번호 3943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54살의 여성분인데요. 키는 163cm, 몸무게는 52kg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치질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수술이 없이 한의원에서 좀 치료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어요. 당연히 치료가 있죠. 예. 일단 변비가 있으면 변비를 치료한 쪽으로 이제 그 약을 쓰셔야 되고요. 네. 일단 변비가 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그것도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도 변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랫배가 차가지고 운동성이 떨어져서 그런 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좀 안에 이제 그 변이 나오려면 약간 이렇게 촉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몸에 그런 것들이 부족해가 촉촉하게 하는 것들이 부족해서 딱딱해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또 그런 걸 또 보충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노인성 변비는 뭐냐면은 이게 운동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운동력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운동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치질이 이제 그 변비와도 관계가 있나요? 당연히 그렇죠. 변비가 심하면 힘을 그만큼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더. 그래서 변비가 좀 치질로 옮겨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변비도 이제 꼭 이제 그 몸이 이제 그 열이 있어서 꼭 있는 경우가 아니고 이제 몸이 차도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럼 치질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하나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아까 전에 분류를 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그 약을 쓰면은 그게 저절로 알아서 풀리는 거죠. 예. 그래서 따로 이제 뭐 한 개의 처방이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예. 어쨌든간 치질의 주 원인이 변비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치료를. 그렇죠. 제가 남자들은 변비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변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분들은 이제 항문을 쪼은 힘이 남자분들보다 커요. 왜냐하면 아기를 가질 때 이렇게 세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훨씬 더 변비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여성분들은 땀도 잘 안 나잖아요. 남자들보다. 네네네. 예, 그게 이제 그런 이유와 같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뒷번호 4441 쓰시는 분인데요. 육식을 주로 하면 성조숙증이 빨리 온다던데 따님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래분들에 비해서 초경이 좀 빨리 왔다고. 그래서 지금 6학년인데 초경을 해서 5학년 들어가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한의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조숙증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육식을 많이 했다고 하면 일단 이제 그 음식을 굉장히 잘 먹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애기들이 좀 빨리 와요. 어쨌든 음식을 먹으면 이게 몸에 고기 같은 거 열을 조장을 많이 하거든요, 몸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그쪽으로 더 빨리 올 수가 있다 보기 때문에 그 열을 조절해주는 처방을 하면 그리고 또 꼭 성조숙증이 빨리 왔다 해서 성장이 잘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럴 거 알고 막 걱정 엄청 하셨는데 지금 딱히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그 몸을 이제 그 열을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걸 좋아하시면 굉장히 잘 먹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절해주는 쪽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이 좀 아마 있을 거예요. 살이 있으면은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좀 분비가 되면서 더 아마 빨리 초경이 왔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유대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한의사 최기헌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